물질에 휘둘리지 마라. 행복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족함을 알며 그칠 자리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넉넉하고 행복하게 하는 열쇠이며 그럴 때 열악한 환경도 삶의 디딤돌이 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가 아니라 족함을 아는 마음을 지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자는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굳세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넉넉하고 굳세게 행하는 자는 뜻이 있다. 피워야 쓰인다. 무지, 이외용. 유와 무. 이 둘 중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일 것입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 모두가 유의 가치에 따라 그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보다 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 가치와 비의 있음의 쓸모를 중시합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으니 그 빈 공간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니 그 빈 공간에 그릇의 쓰임이 있다. 문과 창문을 뚫어 집을 만드니 그 문과 창에 비어있는 곳에 쓰임이 있다. 이처럼 유가 이로운 것은 빔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반복되는 문장인 빔이 쓰임이 된다는 무지이유용입니다. 없을무 어조사치 서이 델위 쓸용으로 이루어진 이 문장은 노자의 핵심 사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수레도 그릇도 방도 눈에 보이는 유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게 현실이지만 노자는 이 모든 것의 쓰임은 유가 아닌 무, 즉 비어있음에 있다고 합니다. 수레바퀴의 바퀴살이 비어있는 바퀴통에 모였기 때문에 수레가 움직일 수 있고 수레는 움직일 때 비로소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무에 관심을 가지고 빈 공간의 유용성에 주목했던 노자. 수레 바퀴통, 그릇의 움푹한 공간, 집의 빈 공간을 통해 노자는 외관 가꾸기와 유에만 주력하는 우리를 향해 텅 비면 우주도 담을 수 있지만 가득 차면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관을 자극하고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는 유, 없으면 유마저도 쓸모없게 하는 무. 그 둘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유를 진정한 유이자 참다운 유로 완성시키는 무의 가치를 가꾸며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야말로 삶의 풍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족함을 안다. 지적.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충족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질 않지요. 충족되면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다시 그만큼의 거리에서 유혹하는 것이 욕심으로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인 불교 유경에서는 이렇게 욕심을 경계합니다. 너희 비구요,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부귀와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안온한 것이 된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족함을 알미라 한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크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와 족함을 알며 그칠 자리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넉넉하고 행복하게 하는 열쇠로 그럴 때 열악한 환경도 삶의 디딤돌이 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여건이 아니라 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욕심과 경쟁과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져라. 진덕수업. 진덕수업은 본래 주역 권계 구사요 문헌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아갈진, 덕덕, 닦을 수, 어법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주역에서는 군자가 올바른 행실로 살고 업을 닦는 것은 기회가 온다면 벼슬길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경륜을 펴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희로애락에 좌우되고 욕망에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순간순간 자신을 사로잡는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텅 비우고 환하게 통하게 한다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안빈낙도. 노노하기 편에 빈이락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가난할 빈 말이을 이 즐길 낙으로 이루어졌으며 유학의 추구인 안빈낙도와 같습니다. 공자는 삶의 가치를 부유나 가난 같은 물질에 두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오칠애와 입칠애 등의 거칠애에 흔들리지 않고 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군자는 모금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선비가 도의 뜻을 두면서 거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함께 의논할 수 없으며 팔을 굽으려 그것을 베개 삼아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내게 뜬 구름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과는 삶의 양상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요. 하지만 물질에 집착해 돈에 자신의 삶이 휘둘린다면, 돈을 위해 현재의 소중한 삶을 저당 잡힌다면, 명품으로 치장해야 떳떳하다면 자신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가난을 어리석고 나쁜 것, 버려야 할 죄악으로 몰고 있는 현대에서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겨라 하는 안빈낙도는 매우 공허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질에서 자유로워져 현재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며 예를 따른다면 성숙되고 멋진 삶,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나답게, 그것이 안빈낙도의 꿈입니다.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경계한다. 많이 불일. 돈도, 지위도, 명예도, 사랑도 그 어떤 것도 절제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가득 차서 넘치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효경 제우편에 가득 차면서도 넘치지 않는다는 만이불이를 거울로 삼아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찰만, 마리을이 아닐불, 넘칠 일로 이루어진 이 문장은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할 문장이기도 합니다. 복도 너무 많으면 복 받느라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오유지적, 나는 오직 족함을 알 뿐이라고 했으니 제 분수를 알아 욕심을 내려놓고 쉴 것이며 내 앞에 닥친 이 일, 이 순간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삶은 이미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됩니다. 먹거나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지만 넘쳐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때부터 점점 불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시와 때에 맞게 족함을 알아 넘침을 경계하고 그치는 것,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을 복되게 하고 정신을 살찌게 하는 진정한 부자가 아닐런지요. 우주와 하나가 되어 천지를 논일다. 소여유. 소여유는 건일소, 건일요, 놀유로 이루어진 장자의 첫 편명으로 자유롭게 논일다는 뜻입니다. 헤르만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알을 깨지 않고는 결코 새가 될 수 없지요. 나비 역시 번데기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한계가 있으면 자기다울 수 없으며 사람다울 수 없습니다. 자기라는 제한된 틀을 벗어날 때 하늘을 나는 붕새가 될 수 있고 유한한 존재지만 무한을 꿈꾸는 무한자가 되어 혼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었기에 공자는 70살에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종심소 욕불유구, 즉 걸림이 없는 경지를 얻을 수 있었지요. 소여유란 자질구레하게 얽매인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 누구나 꿈꾸는 세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할 때 자신을 가둔 알을 깨고 나와 유유자적하게 거닐어 보면 어떨까요? 날로 새롭고 날로 변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초가집도 평안하다. 심한 모옥은 조선 초기의 읍성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온기가 배어 있는 곳이 나간읍성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나간읍성은 초가를 이은 옛집, 옛 장터, 옛 일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보호하는 1000년 정도 될 것 같은 은행나무와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 막걸리로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주막이 있습니다. 떡매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고 엿을 만들며 갖가지 예스러운 것을 파는 전빵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간읍성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특히 떡을 파는 집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에 심한 모옥은 성정체경향이라는 글귀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심, 편안할 한, 이모, 집, 옥, 평온할은, 성품, 성, 정할정, 나물채, 국갱, 향기, 향으로 이루어진 이 문장은 명심보감 안분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마음이 안정되면 초라한 초가집도 나물국도 편안하고 맛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 천국에서 살기도 하고 지옥에서 살기도 하며 평온하기도 불편하기도 하며 산의 진미가 거칠기도 하고 나물국이 향기롭기도 합니다. 서도 줄어들지 않는 돈 앞에서도 인색하고 불평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호흡할 수 있는 신체와 바라볼수록 신기한 하늘과 발 디뎌 설 수 있는 땅이 있어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왕이면 평안하고 행복하며 넉넉한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간읍성에 오래되고 낡은 액자에서 만난 것은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넉넉하고 편안한 나간읍성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 무용지용. 일찍이 노자와 장자는 문명이나 문화를 없앨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특히 장자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 진정한 쓸모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어찌 곤혹스러워하는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래 살 수 있었다. 이것은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라서 그 크기가 여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것은 장자에 나오는 나무들의 주장입니다. 나무들은 모두 쓸모없음을 지향해 진정한 쓸모를 갖게 되는데 소여유 편과 인간세 편의 무용지용이 그것입니다. 소여유 편의 길가에 서 있는 매우 큰 나무, 그 거대함에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나무의 줄기는 울퉁불퉁해 목줄을 칠 수 없고 장가지는 꼬여 있어 자를 댈 수 없었습니다. 즉 아무 쓸모가 없기에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세의 나무 역시 그러합니다. 큰 목수인 석이 제자들을 데리고 쓸만한 나무를 찾으러 길을 떠났는데 제나라의 고원에서 수천 마리의 소를 덮을 만큼 크고 백아름이 될 만큼 붉은 상수리 나무를 만납니다. 구경꾼들이 장터처럼 몰려들어 감탄했지만 정작 석은 그냥 지나칩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석은 그 나무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이나 곽을 만들면 빨리 썩어버리며 그릇을 만들면 바로 깨지고 문짝을 만들면 진이 줄줄 흐르며 기둥을 만들면 점이 목는다고 말하지요. 즉 무엇도 만들 수 없기에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백작이란 사람이 만난 거목은 사마술의 일천대를 맬 수 있을 정도로 컸지만 그 역시 제목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스펙을 쌓는 것도, 남다른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쓸모는 유용성을 상실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쳐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쓸모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음은 소외와 도태, 그리고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자의 나무들처럼 쓸모없음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석의 꿈에 나타난 상수리 나무의 시는 쓸모없음을 추구하는 자신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너는 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라. 과일이 열리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능력 때문에 잡아뜯기고 부러지기도 하는 고달픈 삶을 살다가 자기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요절한다. 이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지. 나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쓸모없기를 바란 지 오래되었고 그로 인해 더 큰 쓰임을 얻게 되었다. 내가 만일 쓸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컸겠는가? 너는 참다운 생명도 갖지 못했으니 어찌 쓸모없는 나무의 의미를 알겠는가? 즉 상수리 나무는 쓸모없음을 선택해 더 큰 쓸모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자기답게 된 것이지요. 장자는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 세상의 잣대인 인류적인 가치와 쓸모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는 세상의 가치와 필요에 얽매여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쓸모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쓸모없음은 그로 인해 얻는 자유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장자의 나무는 눈앞의 필요가 아닌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찬탄을 받는 나무로 거듭났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 이것이야말로 먼 미래를 얻는 선택일 것입니다. 지은이는 말합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과 만나는 일이다. 고전을 통해 이 땅에서 고민했던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이 우리와 같은 것임을 아는 것도 고전의 맛이며 묘미다. 특히 유학의 길을 놓은 공자는 춘추시대라는 혼란기를 살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을 놓고자 드넓은 중원 땅을 헤매고 다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아는 이가 없지만 하늘을 원망하지도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다. 아래에서 배어 위로 통달하니 나를 아는 자는 하늘일 것이라는 공자의 고백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배어 있다. 공자를 통해 사람다운 길을 발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과 만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원앤원 북스 출판사의 도서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고전명언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고전명언 책은 옛 고전에서의 짧지만 강한 인생 명언을 통해 우리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옛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전은 수많은 세월 사람과 삶 속에서 발효되어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 속에서 현대인을 꿋꿋하게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삶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인생을 바꿔줄, 그리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지켜줄 고전 메시지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권경자 저자의 책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고전 명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